BTN 불교TV가 조계종과 함께 내일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후원금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방호복을 후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여 종단 전국 13,000여 사찰이 코로나19 극복 기원법회를 봉행합니다. 중국 불교계는 한국 불교계의 보답으로 마스크 6만여 개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최첨단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개막한 창녕사터 500나흔전과 가야 분성 전시 등을 화면 속에 담아 입체감과 생동감을 전합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용성스님 원적 80주기를 맞아 백용성 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스님을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3월 1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천여 명을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산문 폐사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BTN이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사망자도 70여 명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불자들이 앞장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 생방송이 마련됐습니다. 나라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불자들이 옛부터 앞장서서 국난을 이겨냈듯이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모금 생방송에는 조계종 감염병 비상대응본부 본부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과 전창훈 차장이 출연해 코로나19에 대한 불교계 대응과 지원 현황에 대해 상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또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사찰들의 신행 모델과 신행문화 변화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전국 시청자들의 응원 문자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가 나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이 고통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열심히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함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해 감염 예방을 돕고 의료기관에 방호복과 보호경,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상이 희망이 되어버린 코로나 사태에 사람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길 기원하는 불자들의 응원과 격려가 모두에게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30여 종단 전국 13,000여 사찰이 코로나19 극복 기원법회를 봉행합니다. 중국 불교계는 한국 불교계의 보답으로 마스크 6만여 개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단협은 마스크를 사회에 회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30여 종단협의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장단이 종단을 초월해 전국 사찰에서 국난 극복 기도를 봉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9일 회장단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며 국난 극복과 쾌유 기원 기도를 조계종은 물론 종단을 초월해 봉행하기로 하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추후 위령제 봉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태민안 기도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태차 발언 기도와 또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령제를 나중에 같이 이렇게 봉행을 하려고 어제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기 전인 지난달
한국불교계가 전한 구호기금의 보답의 뜻으로 중국 불교계가 마스크 6만여 장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를 대한 적십자를 통해 회항하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구호물품으로 보내드린 답례로 중국 측에서 약 6만 개를 지금 저희 종단 협의회에 보내기로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물품은 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오는 25일 열기로 한 예비회담은 서면 회의로 전환해 주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단협의회는 이 외에도 5월 중국에서 열기로 한 원장단 초청회의와 6월 예정인 캄보디아 불교 교류 행사, 8월 한중 수행 체험 등 일체의 교류 행사를 하반기로 수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거나 꺼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립중앙박물관이 최첨단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개막한 창녕사토 500나은전과 가야본성 전시 등을 화면 속에 담아 입체감과 생동감을 전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전시관 입구부터 긴 터널을 지나 철의 왕국이었던 가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유물은 금간가야 시조 김수로와 왕비 허황옥의 감동적인 만남이 스며든 파사석탑. 다시 왼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영상은 창원현동 등에서 출토된 각종 상형 토기와 삼국과의 교류 흔적이 묻어난 유물들을 소개하며 대가야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가야본성 칼가현 온라인 전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간 박물관이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연 전시는 지난해 개최된 다양한 특별전을 VR 기술과 접목해 이뤄졌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박물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 VR과 동영상 전시가 등장하고 클릭 한 번으로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늘 꼭 교훈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런 힘든 것들을 겪었던 이런 거에 대한 위로 그리고 기록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를 좀 같이 저장하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 전시의 또 다른 백미는 창녕사터 500나은전입니다. 서울과 부산,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전시를 그대로 옮겨와 명상하는 나한과 가사를 뒤집어 쓴 나한 등 300개에 달하는 유물을 다양한 각도와 원하는 위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은은한 미소와 포근함 등 다양한 표정들을 화면 확대와 함께 상세히 감상할 수 있고 각 유물을 선택하면 나한상 명칭과 간단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도 현대인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주제였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당면한 과제를 견디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동영상 서비스도 눈길을 끄는데 지난해 4월 개최된 공주 마곡사 계불전을 박물관 학예사들의 설명과 함께 11m에 달하는 성보의 웅장함과 300년 전통, 신비로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단장한 불교 회화실의 대표 불화를 소개하며 극락정토의 향기를 전하고 지난 2018년 개최된 대고려전을 영상으로 제공하며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출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보기를 한다면 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점, 시사점 이런 것들을 다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종 온라인 전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접속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 18일은 용성 스님 원적 8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스님의 유지를 잇는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용스님께서는 조선조 만렵 가장 어려울 때 1864년에 태어나셔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어려운 과정에 사셨고
또 나라가 빼앗기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을 했는데 그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40년에 열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선생님 열반을 맞을 때마다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지금의 대한민국 같은 것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성 스님은 일제강점기 불교계 지도자로서 3.1운동 당시 또 민족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용성 스님 어떤 분이셨나요?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남의 나라에 뺏기니까 이 불교를 넘어서서 전 국민, 민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라의 독립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한 종교단체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온 국민의 독립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종교 간에 화합을 해서 이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도록 정말 여러 어려움을 극복을 하시면서 애를 쓰셨고요. 이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하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계속 재정적 지원을 몰래 했습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도 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께서 이 무장투쟁을 직접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무장투쟁 중에 그 희생된 가족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주에다가 선농장을 설치를 하셔서 큰 농장을 만드셔서 후원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이 나라의 독립이 안 되고 이제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제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중국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서 당시에 중국이 이 소위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분열이 돼 있으니까 내가 나서서 두 사람이 결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개석 쪽도 가고 모택도 공산당도 쫓고 가서 이렇게 일본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기에 우리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을 대한의사군을 모아서 보낼 테니까 협력해서 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먼저 국제 외교까지 나선 격이 됐습니다. 용성 스님 업적 중에 하나가 또 불교 경전을 한글화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님의 은사인 도문 스님께서도 시운 예불문을 완성하셨는데 이처럼 용성 스님이 불교 경전을 한글화하는데 역점을 두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주창하신 게 첫째가 바른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고 하는 이런 불교가 아니라 수행정진에서 해탈을 증득해가는 이런 수행 중심의 불교. 그래서 5대 수행도 정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 불교고. 두 번째는 이것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데 언어의 장애, 많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부처님의 법이 문자 감옥에 갇혀서 이게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하신 게 이제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첫 번째가 불교의 지성화고 두 번째가 불교의 대중화인데 이 대중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기독교 사람들처럼 누구나 다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신 일. 이게 이제 큰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절이 다 산속에 있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에다가 포교당을 열어서 즉 지금의 종로에 있는 대각사 등 도심에 이제 포교당을 열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불교학교도 열고 또 부녀회 선방도 열고 이렇게 해서 이 대중화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이 불교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산속불교 세상을 외면하는 불교인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부처님 법이 살아있어야 된다 해서 세 번째 주창하신 것이 불교의 생활하거든요.
이 불교의 생활화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선농일치죠. 농사 짓고 노동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금방 스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용성 스님께서는 부인 선방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부인 선방을 마련한 건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일이 아니었나요? 당시에 우리 불자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여성을 제외해버리고 대중화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 지성화의 목표가 꼭 출가 수행자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행자도 상대로 한다면 제가 자 중에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오롯이 수행하는 이 불교를 전하려면 부녀선방을 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당시에서는 그게 좀 여자들이 복이나 빌지 이런 시대에 부녀선방을 열었다는 것은 큰 스님의 큰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용성 스님 업적 중에서도 보면은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을 서셨는데 직접 찬불가도 작곡도 하시고 촌수 풍금도 치시면서 아이들한테 찬불가를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신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대중화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학교를 열어서 불법을 가르친 것도 대중화지만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니까 그 찬송가처럼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법당에 수용을 해서 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곡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찬불가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부르고 또 젊은이들도 부르도록 그러니까 대중의 요구에 수순을 했다, 섭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성 스님은 또 만주 용정에 화관을 운영하는 한편 또 선농일치 사상을 주창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불교의 생활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 노동, 가장 중요한 이 노동을 떠나서 수행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생활을 떠나서 수행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된다 하는 이념적으로는 그런 선농일치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나 그거는 그 당시에서 스님은 크게 핵심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가야 할 길이면서 동시에 외부적인 포장이었고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독립군을 후원하고 국내에서 한 거는 독립군 군자금을 모으기 위한 거고 농사지어가 군자금을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사실은 다 다른 데서 도네이션 받는데 이거를 포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농사지어서 나온 거다. 이제 이런 요인도 숨겨진 게 있고 만주에서도 또 만주에까지 일본군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이제 불교의 어떤 이상사회, 선농일치 이런 농장을 해서 거기서 독립군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했거든요. 그 농장 규모가 굉장합니다. 백두산에서 연해주로 연결되는 그 밀림의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차하면 이제 피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외진 곳이죠. 지금은 이제 길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곳에 화관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일제의 눈을 피하고 이제 독립군들이 피신도 할 수 있고 용이하도록 그런 후원하는 성격도 있었다. 특히 용정의 선농당들은 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스님 덕분에 오늘 용성 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BTN 부탁회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창숙 불자님께서 30만 원을, 신영희 불자님께서 20만 원을, 강경희 불자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영자, 곽현주, 금춘아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